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김건희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김건희가 구속 후에 첫 조사를 나왔죠. 첫 조사를 나왔는데 이 보도에 의하면 사진은 공개된 게 없으니까 아 진짜. 수갑을 찬 채 잠깐만요. 수갑 어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수갑 잘 모르실까봐. 자, 김건희 대역 이렇게 수갑을 찬 채 이렇게 네. 찬 채 평상복 사복 그때 입고 들어갔던 걸 거예요. 아 그걸로. 그걸 입고 나왔는데 왜 왜? 이거 지금 열쇠 없잖아요. 에? 아,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저거 장난감이라서. 네네. 그냥 저의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이거 누르면 돼. 이거 누르면 바로 아, 빠지는데. 그 수갑을 찬 채 나왔는데 실제로 대부분 진술 거부했다 이런 거고 지금 저 호성차에 타서 왔거든요. 저 호성차가 들어오는 것만 지켰지 이제 지하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모습은 보일 수 없었고 대략 추정해 보면 지금 카키색이라고 했거든요. 네. 수영복이 카키색이라고 하고 수영 번호가 4398이니까 이런 모습일 거고 대부분은 진술을 거부했다. 그래서 짧게 끝났다는 거거든요. 지금 10시에 소환해 갖고 2시 10분에 끝났고 그다음에 18일 날 추가 소환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처음 이제 들어가 본 건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밥도 안 먹고 있다, 뭐 밥투정 부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정말 나갈까, 아니면은 조사받다 쓰러지지 않을까, 각종 이제 난무했었는데 2시까지 정도 하면은 사실 금방 끝난 거거든요. 너무 빨리 끝나서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점심 시간이 겹치면은 점심도 먹고 끝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난번에 특검에 출석해가지고 본인이 장황하게 아주 장황하게 거짓말하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나가면은 더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나가긴 하는데 이제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그렇게 맞죠, 보입니다. 맞죠.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한테 조사 못 받겠다고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할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 내가 한 말이 구속영장 그 심사할 때처럼 거짓말로 드러날까봐 할 말이 없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그구들에게 어제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 밥 안 먹었다고. 식사를 거부했다고. 우리 국민 감정은 그런 것 같아요. 밥 주지 마. 왜 어린애들 밥 투정하면은 옛날에는 그런 교육 방식이었잖아요. 밥 억지로 안 먹이고 주지 마.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 근데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지금 특검에 나왔다가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김건희한테 좋을 일은 없어 보이는데요. 대부분 다 구속 사유들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말을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할 말도 없을 것 같고요. 자, 밥 대신 반클리프 에페를 이렇게 목걸이로 채워주면 배가 네. 부르지 않을까요? 하긴 그렇지. 밥은 싫어도 보석은 좋아하는. 명품을 좋아하니까. 윤석열이 그런 거 아니야. 술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죠. 취향이 각각 있어. 제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묘하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그동안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은팔찌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자, 그리고 오늘 김건희 집사였던 김혜성이 들어와서 지금 오늘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하면 저건 영장 나올 거예요. 얘가 지금 자기는 이거는 김건희랑 관련 없는 회사다 그랬는데 오죽했으면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고 했겠어요. 지금 김혜성이도 지금 그 영장이 나올 거예요.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나와서 이제 구속이 되는 건데 소위 저거 전문용어로 신병을 확보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특검들이 좀 편해지긴 하죠. 그제만 해도 김건희가 풀려날 거라고 연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쪽에서 주장하는 이거는 구속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면을 믿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김건희와 관련 없다. 본인이 다 아무런 불법적인 게 없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나온 이야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김건희가 물론 뭐 내란에 직접 간접 당사자 뭐 최혜병 특검도 관련이 있고 내란 특검도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의 핵심은 저는 매관 매직이라고 생각해요. 매관 매직. 돈 주고 자리를 파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오늘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한테 현금이 아닌 목걸이를 준 이유 해가지고 요거는 물론 서희건설이 말한 게 아니에요. 법조인들이 그렇게 추정한 거야. 뇌물이 제대로 갔나 보려고. 이해되죠? 돈을 주면 그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가 나토를 딱 갔는데 그걸 딱 하고 차고 나온 거야. 아 이거 전달이 제대로 됐군. 배달 사고 안 났군. 이렇게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김건희도 사실은 그거 있잖아. 왜? 보통 이제 방송 나가서 또는 시상식 가가지고 나한테만 보내는 사인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있죠. 이렇게 뭐 한다든지. 오늘 뭐 여자친구한테 할 거 없어요? 그런 거 한국에 나오지 않았어요? 준비를 좀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그런 캐릭터인데 이게 동아일보 헤드라인입니다. 목걸이 받고 총리실 자리 뚝딱. 실체 드러난 영부인 비즈니스. 목걸이 받고 아니 근데 요즘 뉴스에서 하는 말이 이거 가지고 총리실 자리 있는 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진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의원 정도 지방자치 그 받으려면 5천 정도인데 총리실이 이거 가지고 되느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게 아니 어떤 미친 라디오에서 그렇게 해요 공중파에서. 또라이들이네. 그래서 그러면 5천이면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끔. 저는 어쨌든 이런 언론에서 이런 조직적인 매감 매직 이런 얘기를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어보고 한 2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쵸? 매감 매직. 이게 옛날 조선 시대에 맞아. 구한말에 매감 맞아. 매직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세도 정치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게 했는데 야 지금 우리 2025년에 매감 매직이 있었다. 그것도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이 그 주체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매감 매직의 매직이 영어야. 마법이 생기는 거지.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소문이 파다했었죠. 장관도 김건희가 임명했어.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윤석열 라인보다 많다. 보통 이제 정당에서 정권 교체하면은 대통령실에 각 계파들 다 완배해주고 결국 대통령 몫이 해야 되는데 김건희 라인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고 수석들도 김건희 말을 더 먼저 듣고 그 부속실이 이 부속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속실에 오다가 내려오면 V1인지 V2인지 굉장히 귀쫑긋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어쨌든 이건 비즈니스라는 표현보다 그냥 비리 뇌물, 매감매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귀걸이 브로치도 줬다는 건 어제 우리가 방송으로도 얘기했어요. 서희건설이 목걸이 하나만 준 게 아니라 귀걸이, 브로치, 팔찌까지 다 줬는데 그중에 귀걸이 안 돌려줬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까먹은 거야. 내가 뭘 받은지 까먹은 거야. 그러다가 최재형 목사의 그 디올백 사건이 터져가지고 대판 부부싸움 했다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가 그 당시에도 똑같은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관저에서 엄청나게 큰 서로 간에 그 다투는 소리가 났다. 그게 이제 왜 받아가지고 이지랄을 하느냐. 그리고 나서 서희건설이 김건희한테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아니 서희건설한테 김건희가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 봐봐요. 도합 1억 대가로 공직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금액의 차이 부분은 이것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진짜 세기말적 풍경이다. 이게 한 개인의 어떤 문제로 치부를 절대 할 수 없고 예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는 이게 집권층의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것은 국가의 치명타를 먹일 만한 그런 일이다. 그렇죠. 예. 아니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3년 집권했지만 영구 집권하려고 그랬잖아. 대한민국 후진국 가는 거 금방이었던 거죠. 자, 저는 그런데 푸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쪼매난 파우치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것이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오히려 이런 것도 네가 못 막냐? 이러면서 윤석열을 혼낼 수도 있었다. 그렇죠. 윤석열이 뭐 이런 거 받았다고 김건희한테 이야기할 처지는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야, 너 이것도 너 능력이 뭐야? 이것도 못 막아? 이러면서 오히려 혼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그 김건희가 죽어버리겠다고
윤석열 협박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나 이거 죽어버릴 거다. 그렇게 싸웠던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근데 원래 이제 총장 시절에는 좀 쥐죽은 듯이 그냥 하라는 대로 큰 싸움이 없다가 이제 약간 김건희가 그 말한 대로 내가 정권 잡으면 이런 자의식이 생기면서 그 정권 초에 크게 한번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 관저 들어가기 전에 아크로비스타 싸웠을 때는 윤석열이 갑자기 문을 빵 차고 나와서 진짜 팬티바람으로 경호들이 보고 이야기해 준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팬티바람으로 야 전현 잡아가 이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다. 그때 유명한 또 말이 있었잖아요. 너 현직 대통령으로 이혼 당해보는 최초의 대통령 때 원래 이런 거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맥락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김건희가 이제 받은 게 서희건설한테 받은 나토 3종 세트. 여기 지금 가격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올랐죠. 네. 네. 저 나토 3동 세트라고 이제는 아예 다 나오더라고요. 저기 서희건설에서 저 티파니 저 브로치도 김건희가 왜 그 미국 대통령 케네디 흉내 내면서 그 많이 회자돼 가지고 저 브로치가 너무 노출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때 당시에 이제 2,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라프 귀걸이도 2,200만 원 그리고 반클리프 6,2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1억이다. 근데 서희건설에서 이것만 준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걸이 하나, 팔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대략 한 1억 어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천쯤 돼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무슨 그 로봇계 서씨 뭐 이런 사람들 서성빈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김건희가 그전에는 뭐 명품을 몰랐다라고 하지만 취임식 때 저 팔찌를 보면요 이미 그때 반클리프 앞에 팔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팔찌는 당시에 가격이 200만 원 정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차라리 영부인이 안 하면 안 했지 영부인급에서 하기에는 좀 나름 저렴한 시리즈였는데 서희건설이 그 이후에 팔찌를 선물했다는 반클리프 팔찌를 이제 1,000만 원대거든요. 지금 1,000만 원대 보시면은 저 네잎 클로버가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이 커가지는 장면. 네. 한 5배로 커지는 장면을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로 하지 않았을까. 이제 모델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1,000만 원대가 다 저런 유형이고. 그렇군요. 네, 그 오늘 서 씨가 이야기할 때는 뭐 그전에는 반클리프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 이미 까르티에나 반클리프 팔찌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 다음 서 씨의 인터뷰에서 보면은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시론 콘스탄틴 시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권으로 현금 500만 원만 받았다. 그러니까 열받는 건 이거는 거야. 내가 보기에 이거 약간 상당히 가짜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5천만 원이 넘는 거를 500만 원만 주고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내가 봐 저 사람이 바꾸는 스킬 같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로봇 개사업인의 무슨 그 대통령실 자리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스캔들인데 네. 본인이 피자로 만드는 스킬이에요, 저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뇌물을 그래서 준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 저분이 인터뷰에 응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좀 용기 있는 인터뷰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뭐 명품 몰랐다 좀 뭐 이런 이상하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것도 뭐 자기 알리바이 하나 좀 만들려고 지금 했구나. 완전 신뢰성이 좀 무너졌어요. 말투나 그런 거 보면 좀 그렇긴 한데 김건희하고 6, 7년 전부터 알았다고 하고 저 사람이 지금 얼굴이 다 드러나긴 했는데 공개를 하긴 했는데 안경이나 이런 거를 되게 특이한 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안경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되게 재밌는 게 저 바시론 콘스탄틴을 사러 들어가서 이제 1,500만 원 정도 깎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야, 저 정도 깎으면 내 거도 샀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여지없이 이 사람이 김건희가 샀던 모델의 남자 버전을 이 사람이 샀더라고요. 왜냐하면 할인을 해주니까 그만큼 할인해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뭐 이 나머지 돈을 김건희가 엄마가 지금 빵에 있으니까 빵에서 나오면 엄마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면 정리해서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서 김건희의 재산이 차명으로 엄마한테 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엄마 그때 내가 준 거. 그렇게 이제 다 공용 통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건 지금 특검에서 그 반클리프 아펠 쪽에 한국 담당자라는 거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그렇게 할인이 되는 건지를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반클리프 쪽에 아시아 매니저랑 제가 지난달에 밥을 먹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 리치몬드 코리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당신 정체가 뭐요? 근무를 하지만 그 아시아 리전 매니저는 중국 쪽에 보통 가 있는데 프랑스 애들이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브랜드에 있지만 그 당시에 바시론 콘스탄틴에 있었더라고요. 지난달에 같이 밥 먹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듣다 보니까 내가 방송 진행하는 걸 까먹었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없는 시계를 5만 원권으로 현금 500만 원만 건넸는데 그대로 돈을 안 주더라. 근데 이거는 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그 로봇계 사업이 8억 원짜리 사업이었고요. 그 용산 홍보직을 제안했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뇌물 공여죄를 피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런 면이 김건희한테 있죠. 500만 원밖에 안 받았어. 근데 이거 아까 하나 있잖아요. 그 영부인 할인해 줬다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1,500만 원? 그러면 그만큼이 뇌물이에요.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대통령 부인이니까 1,500만 원 할인 줬다면 그냥 그 뇌물이라고 보는 사람.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가가 있으니까요. 네, 문자를 보냈는데 자꾸 좀 피하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지금 보시면은 그 통일교에서 준 것 중에 그래프 목걸이가 있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이전에 그 그래프 귀걸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프 목걸이까지 해서 맞춘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통일교 쪽에 그 서 씨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은 나 이거 갖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춘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본인이 요구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양아치 같다는 생각을 딱 느낀 게 서 씨랑 이야기를 하면서 서 씨가 하고 있는 그 안경이 되게 비싼 거라 그랬잖아요. 그 비싼 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안경을 딱 쓰고 있으니까 이거 이쁘다.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야. 이러면서 뺏는 거잖아요. 아이, 그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거는 이렇게 골목 지나다니면 우리 좀 이상한 형들이 야 너 이 신발 나이키네? 이거 아디다스네?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그랬대.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요. 김학의 사건 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김학의가 그 스폰서한테 야 이 자동차 새 거다. 야 이 차 잘 나가냐? 승차감 좋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처음에는 저 사람 업자니까 뭔가 피해 가려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럼 할인을 왜 받아요? 이거 웃기잖아. 맞아. 그래서 좀 신빙성은 있더라고요. 그 할인이 제가 봤을 땐 이게 1,500만 원짜리 이렇게 할인을 해줘도 자기들이 영부인이니까 그 사람이 어딜 가서든지 이게 한번 노출이 되면은 그만큼 홍보가 되니까 하긴 그렇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서희건설만 해도 물건을 전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보도가 그거야.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꾸 이런 걸 가져오세요 하면서 받자마자 바로 국무총리실에 그 총리 비서실장을 꽂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그 통일교 서희건설만 해도요. 이런 게 있어. 지금 저것도 뇌물이에요. 서희건설 건물 2층에 양재동 비밀 캠프 임대료 받은 기록이 없다. 그러면 서희건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억 5천짜리 보석 사주고 끝난 게 아니야. 저기는 지금 서희건설이 임대료를 안 받았다는 것도 뇌물이고 결국에는 저 서희건설 양재동 비밀 캠프 안에 건진이 있었잖아요. 네. 이 건진이 대선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줘. 비밀 캠프 해가지고 그때 건진이가 윤석열 등을 톡톡 건드렸던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건진이 정권이 바뀐 뒤에 건진 사무실에 압수수색했더니 관봉 5천만 원이 나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딱 취임하자마자 며칠 상관으로 특수활동비 관봉 빼가지고 바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10원도 안 쓰는 거야. 근데 그 바세론인가 그거 거시기 500만 원 줬다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사실은 제가 정치권에 있고 뭐 작은 선거 큰 선거 많이 치러봤고 아마 김동완 보좌관님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건데 저런 유사선거 사무실은 그냥 걸리면 다 갑니다. 완전 불법이죠. 아니 그래서 거의 정치권에 없어요.
뭐 사무실에 내려 그래도 일단 당직자들 저 아는 당직자들이 말립니다. 아니, 괜히 그 사무실 얻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녹음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김건희의 저런 행동, 그 다음에 윤석열의 행동을 보면 거의 이 사람들은 초법적인 그러니까 뭐 법에 하나도 안 걸려. 그냥 반클리프에 6천만 원, 7천만 원 귀걸이, 목걸이 내가 나토 3종 세트 하고 다녀도 그러니까 뇌물을 내가 이렇게 돈 예를 들면 금덩이 뇌물을 줄줄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잖아 몸에다가. 근데 법의 제재를 받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 불안감이 하나도 없어. 야, 어떻게 그러죠? 그러니까 검사 때만 해도 그런 권력이 있는데 그 주가 조작 윤석열 검사 뒷배로 덮어준 거 아니야. 그렇죠.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까지 해봤더니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야.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법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 매간매직이요. 결국에는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 명태균이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인사권, 공천권을 각각 지분을 50대 50으로 저게 사실 실현이 됐다고 보는 게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은 임명직, 공천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정당 출마자들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갖는 파워가 야 윤석열한테 직접 부탁하는 것보다 김건희한테 부탁하는 게 더 빨라.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했다고 보고 그중에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의 초반을 달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특검하기 전에 뭐 서희건설 등장이나 했어요? 뭐 저 바세린인지 뭐 콘스탄틴인지 뭐 이런 게 등장이나 했냐고. 체감적으로는 50대 50이 아니라 80대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뇌물의 특성상 밖으로 드러나는 거 10%도 안 돼요 원래. 왜냐하면 뇌물 공유자도 처벌받기 때문에 뭐라고? 파시온 꽁스탕땅.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구속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죄 은닉의 결계는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건희 3인방 있지 않습니까? 그 쫓아다니는 상공들 뭐 땡땡땡이랑 이 사람들이 아마도 명품 수장고에 문은 이제 열 대가 되지 않았나. 신발이랑 260짜리 그 신발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샤넬 신발이랑. 그래서 내가 딱 가보면 그냥 수장고에 그냥 쫙 진짜 이렇게 그럴 것 같아. 광채가 날 텐데 빨리 문을 열어야 된다. 자,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전환 좀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3개 혐의로 구속영장 받았거든요. 근데 42일 걸렸어요. 근데 지금 김건희 저기 한번 보세요. 김건희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빽빽하냐. 그래서 벌써 이제 김건희 특검 연장 또는 새로운 특검법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기 보면 아직 선도 안 된 거 있어.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고 수사 중 발견된 사건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범죄가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윤석열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김건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40 며칠 동안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의 그 비즈니스, 매간매직 이런 것들이 주로 갔다 그러면 나머지는 국가를 통째로 해먹은 사건들 많잖아요. 지금 수사 시작되고 있던 게 관저 이전,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현재 특검 인력과 시간으로는 진상규명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법의 얼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가 지금 김건희 특검의 검사만 40명입니다. 특검부 4명 합치면 44명, 특검까지 합치면 45명, 수사관 80명, 파견 공무원 80명, 205명이 해도 지금 이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영장 치고 이런 거예요. 저거 매달 나가는 세금 인건비가 지금 세금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참 상설 특검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현행 이제 저기 특별검사 임명법을 보면은 제 8조에서 그 직무 수행이 필요할 때에는 30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수사 기간도 최대 60일에 또 대통령이 한 번 또 이제 저기 승인하면은 한 달 정도가 더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설특검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인력의 제한과 수사 기한의 제한이 좀 있어서 당내에서 빨리 지금 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여러 가지 이 메뉴를 놓고 좀 네.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된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도 벌써 지금 이기현 삼부특검 주가 조작 주범
지금 막 그거 돌고 있잖아요. 수배도 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든지 자잘하게 하고 있는데 자, 뭐 그건 다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다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김지호 대변인도 SNS 썼던데 검사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이제 법 남용죄 이런 건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덮어준 사건이잖아요. 이 사람도 구속해야 된다. 지금 송영길 선화무당 대표가 SNS 쓴 것뿐만 아니라 김지호 대변인 같은 사람들 정치인들 상당수가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들 수사해야 된다. 뭐 이름 나온 김에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김경목 이걸 아주 외우고 다녀야 돼요. 저 방송 나가면 꼭 검사들 얘기합니다. 얼굴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맨 앞에는 심우정. 그러니까 얘네들 수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그 통화 녹취 주가 관련한 거. 그렇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 녹음이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는데 특검이 그걸 확보했다고 나오고 있어. 그게 미래에셋 증권 같은데 있던 자료야. 그런데 이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 덮었단 말이에요. 저거 쟤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망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씩 하게 되면 사실 저 사람들은 사표 쓰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니까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징계 한 번은 안 받습니다.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가 구속돼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 두 사람만 처벌받고 그 두 사람이 저렇게 대담하게 활개치게 한 그러한 대한민국 법 시스템을 망가뜨린 맞아. 저런 아주 악질 검사들이 정말 도처에서 암약하면서 아니 로펌 가서 또 돈 벌 거 아닙니까? 수십억 전관 예우를 받으면서 맞아. 활개치고 다니는 거 이거 막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제2의 제3의 김건희 또 나옵니다. 네. 맞아요. 자, 어쨌건 그 윤석열이 했던 말 그대로 5년짜리가 너무 겁이 없이 나대다가 3년 만에 끝난 사건이기도 하고 김건희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얼마나 헤쳐먹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잖아.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에이 뭘 자꾸 이런 걸 가져오세요 하면서 받았잖아요. 그거 이제 그 하신 분이 이제 언더커버 취재라고 밖으로 까발려줘서 그런 건데 나머지는 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인 거야. 야, 진짜 무슨 창고가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 없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창고가 있어야 될 만큼 맞아요. 많이 받아 처먹었다는 네. 상징성도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김영일님, 푸나성님, 김지호 대변인님, 김동환님, 태영청장 최하자님, 나라를 위해 SU 하셨고요. 자, 토토님, 줄리 구속 축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일님, 푸나성님, 마차님 수갑 풀어주시지 말고 새날에 계속 수감시켜놔요. 수건도 둘로 매주고. 알겠습니다. 김영일님, 마차님 내일 국민의 임명식에 가셔서 이재명 대통령께 태영청장으로 정식으로 임명해 주세요라고 애교 부리세요 하셨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끌려갈 것 같은데 경호대. 꺼져. 자, 김영일님, 김건희 4398, 윤석열 3617, 8015 의미 있는 번호 같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따가 재밌는 짤이 또 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최지성님, 새날 수호자님, 새하 어제 일이 있어서 건희 구속하는 걸 못 봤네요. 어쨌든 줄리님 구속되신 거 축하드리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